마이금이 한밤 한 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36년 발표된 이상 작가의 단편소설 날개입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피로했을 때만 정신이 은화처럼 밝소. 니코틴이 내 횃배 앓는 뱃속으로 스미면 머릿속에 의뢰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오.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파라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소. 가공할 상식의 병이요.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지에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송이송이 꽃과 같이 젊다.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체 하는 까닭이다. 턱살 밑에다가 철줄을 매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닫이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버린다.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들을 잔다.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 수 없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느라고 그런 것을 알 길이 없다. 33번지 18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생활이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아내는 하루에 2번 세수를 한다. 나는 하루 한 번도 세수를 하지 않는다. 나는 밤중 3시나 4시쯤에서 변소에 갔다. 달이 밝은 밤에는 한참씩 마당에 우두커니 섰다가 들어오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18가구의 아무와도 얼굴을 마주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 18가구의 젊은 여인네 얼굴들을 거반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내 아내만 못하였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나? 이때 뚜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일어나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잉여 인간. 이상의 날개 속 주인공인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남들에게 그렇게 불리거나 스스로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우선 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꼭 뭔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직업이 꼭 있어야만 하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건 사실 수십만 년 인류 역사상 몇백 년 뿐입니다. 정확히는 산업혁명 이후부터니까요. 그리고 날개의 주인공은 아내에게 빌부터 살죠.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어느 유명 영화 감독의 말. 가족이란 남들이 안 볼 때 살짝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했던가요? 오갈 데 없이 집 안팎을 떠도는 주인공. 근데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회사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디를 가시겠어요? 책 들고 노트북 챙겨 카페에 가는 거, 그건 오갈 데 없이 집 안팎을 떠도는 게 아닌가요? 하는 일 없이
아내에게 빌붙어 살며 오갈 데 없이 집 안팎을 떠도는 주인공을 천재 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상은 1930년대에 등장시켰습니다. 그 시절에도 오늘날에도 이런 주인공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근데요, 잉여가 되면 안 되나요? 잉여인지 아닌지 누가 결정하나요? 남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누구의 삶이든, 그것이 잉여라고 해도 존중하고 기꺼이 인정하고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 대사를 지금도 기억해요. 명작이라서 명대사라서가 아니라 망치로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아주 강렬했거든요. 당신은 쉽겠지. 직장인이고 아빠고 남편인 것이 다 쉬울 거야. 근데 난 다 어려워. 직장인도, 아내도, 엄마도, 심지어 친정 부모님의 딸 역할도 나는 다 너무 어렵단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대사인지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사실 저는 제 역할을 별로 어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냥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지더라,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자기 역할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국어, 영어, 수학이라면 학원이라도 다녀볼 텐데 남편, 아내, 엄마, 아빠, 딸, 아들 역할을 누구한테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하는 걸까요? 다행히 어린 시절 어깨너머로 보고 배울 사람이 있었다면 받아들이고 해내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그런 대상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자기 몫을 다 해내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무척 운이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잉여 인간이라고 스스로 느끼거나 남들이 부르는 사람들은 반면에 조금 운이 없는 쪽에 속하는 걸지도 모르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어디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맞춰요? 토끼가 속도를 반 줄이고 거북이는 속도를 2배 높이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하죠. 토끼는 속도를 반으로 그 이하로도 줄일 수 있는데 거북이는 2배로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끼가 속도를 확 줄여서 거북이한테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려면요. 답답하다고요? 한심하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더불어 사는 수밖에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지금은 단지 운이 좋아서 토끼의 삶을 사는 것뿐이고 거북이의 속도로 살게 되는 날이 혹은 잉여 인간으로 되어서 살게 되는 날이 나에게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지금 거북이로 산다면 스스로 잉여라고 느낀다면 일단 잘 버텨야죠. 그래서 겨드랑이가 가려운 그날까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버텨야죠.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이렇게 되뇌면서 나한테 돋아나는 날개를 느끼게 되는 그날까지요. 평화, 우주의 평화. 지구의 평화. 나라의 평화. 가족의 평화. 우리 모두의 평화. 이제 당신의 평화를 들려주세요. 무한한 상상력으로, 드넓은 헤아림으로. 평화, 당신의 이야기. 2021 호아빈의 리본 평화 영상제.